오.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그쵸, 이제 시작해보겠죠?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란 소설가의 어느 날의 나 북토크입니다. 손도 흔들어주고 그러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행사를 하네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 행사가 떡볶이 만들기였잖아요. 3년 전. 네, 3년 후에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아직도 그걸 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약간 그 전설 속으로 남았거든요. 지워진 영상이라서. 지워졌나요? 네, 제가 지웠는데, 숨겨놨어요. 네. 여러 요청해서 숨겨놨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주란 작가님의 신간 북토크 진행을 맡아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어느 날에 나도 8월에 나왔는데 그 달에 첫 번째 장편 수면 아래도 같이 발표하셨잖아요. 두 권의 책을 모두 한 달에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하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책을 낸 후에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근황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근황을 물어보면 늘 되게 곤란해요. 놀랍게도 요즘 근황이 생겨가지고. 네, 잘 됐네요. 네. 오늘을 위해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 8월에 책 2권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네. 그리고 건강하신지 물어보셨는데 네. 건강하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네. 독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 그쵸.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려요. 정말요? 네. 제가 오늘 크게 말씀을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정도는 다 들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너무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연히 안 건강하실 줄 알고 여쭤보긴 한 건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두 책을 내고 후에 변화는 아프신 거밖에 네, 그것밖에 네. 네. 그게 어딥니까? 책을 낸 것이 네. 가장 기쁜 소식이고요. 네. 책이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시리즈에 같이 냈었잖아요. 근데 이번 색깔이 정말 가을하고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문화 의도한 건 아닌데 최근에 봉숭아물을 드렸어요.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드려가지고 되게 혼자서 이렇게 혼자 책을 만져보고 집에서 그렇게 아기자기 하셨나요? 네. 그러고 혹시 있어요. 이 컬러를 보고 물을 들이신 건가요? 아니죠. 네. 물을 들여놨는데 물은 이렇게 막 가끔 드리곤 했었어요. 네. 굉장히 너무 예쁘게 들어가지고. 그쵸. 시간 싸움인데 살짝만 드려야 이렇게 연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저도 언니 물을 들이신 걸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오늘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늙어 계시다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고 처음 이주란 작가님을 만나서 이 책에 대해 처음 얘기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질문을 주셔도 좋은데 제 질문도 많아서 안 해주셔도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이주란 작가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열심히 확인을 하고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저희 박수도 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느 날에 나는 유리의 10월, 11월, 12월의 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이 10월이에요. 지금부터 읽기 정말 좋겠더라고요. 가을 갑자기 좀 쌀쌀해진 날씨부터 읽기에 좋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그 시기의 기록인데, 이상하게도 뭔가 이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뭔가 새해에 대한 언급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일상의 지속을 제가 믿게 돼서 그게 좀 신기했는데, 이렇게 작가님한테 일상의 지속을 발견하거나 의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 이주란 작가님 원래 질문을 받으면 이런 단어를 보이세요. 그리고 결국 다 답변을 해주시긴 하는데. 일상의 지속을 발견하게 된 계기요? 네.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크게. 네.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사는 게 하루아침에 불가능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리가 이제 긴 할머니의 간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일상생활을 잘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 유리는 남들처럼 이렇게 밝게 잘 살아가기에는 일단 그 전에 일상을 회복해야만 해요.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 날들을 살아가는 얘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힘을 내려면 일단 일상부터 첫 단계가 일상으로의 복귀라서.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할머니에 대한 간병이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들은 되게 이제 숨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한 번, 두 번 언급만 되고 좀 숨어 있고 마음도 숨어 있는데 여기서 일상이 계속 나온다고 먼저 제가 질문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상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물을 마셨다, 길을 걸었다, 어디에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계속 나열이 되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 일상이 너무 갑자기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하고 있구나, 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도 좀 힘들 때 읽어가지고요. 그래서 일상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거 하다 오는 거 아니겠죠? 첫 질문부터 이렇게. 그러면 네, 맞아. 제가 느꼈던 부분도 그러해서 그런데 여기에 그 일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사실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말이 웃긴데 여기에 지금 적어놨어요. 가령 밥을 챙겨 먹고 외출 준비를 하는 일, 강수 확률을 보고 작은 우산을 챙기는 일, 버스 정류장 앞 슈퍼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 먹는 사소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그냥 소설에는 안 쓰이거나 어디 뭐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쳐도 그냥 지나가버릴 막 여백에서 사라져버릴 얘기들인데 막 다 나열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되게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사소해서 나도 잘 포착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있을 법한 일들이라서 이런 걸 어디에서 가져오시는지도 궁금했어요. 뭐 경험에서 가져오시는지 아니면 작가님도 그냥 일상에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 봤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가져오시는 것인지. 제가 엄청 맨날 일상을 쓰잖아요. 제가 너 이렇게 일상을 맨날 쓰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는 일상이 아니라 뭔가 판타지 같아요, 오히려. 이런 일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 이런 얘기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결과물이 나오면 일상 얘기인데 제가 이 소설 쓰기에 모을 때는 엄청 힘든 거죠. 왜냐면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는 저는 의외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험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경험으로 제가 어떤 따뜻한 일들을 겪는 일은 잘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 주인공 화자와 다른 인물들한테는 너무 힘들었거나 죽고 싶었거나 이제 그 후에는 이 일상들이 일상이 아니라 판타지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자가 할머니랑 살았던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은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슈퍼에 가서 뭐 먹지? 열심히 생각한 다음에 슈퍼에 너무 많은 걸 파니까요. 그럼 막 열심히 생각하다가 바나나 우유를 먹자. 왜냐하면 네, 바나나 우유는 빨대를 꼽지 않으면 이렇게 먹다 흘릴 수 있잖아요. 먹다 흘리는 장면을 쓰기 위해서 생각보다 치밀하시네요. 아니 의외로 치밀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쵸.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자신은 굉장히 고민해서 쓴 바나나 우유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현대문학 가을호에 10월호인가 11월호에 이제 냈던 것을 개고한 거잖아요. 그때 썼을 때는 제 경험이 또 좀 길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이 책을 낼 때는 빠졌지만 그게 이제 우다영 작가님이랑 같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궁금하네요. 뭘까요? 안 읽으셨군요. 네네, 그건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아닙니다. 네, 짧게 말하자면 이제 같이 만나서 논 적이 있는데 새벽 4시쯤에 저희 집이었는데 저희 집 화장실에 제가 갇힌 거예요. 제가 갇혀. 왜 빼셨어요? 그러고 보니 왜? 그게 좀 맞지가 않았어요. 톤이 안 맞아요. 네네네. 너무 판타지 같고 좀 뭔가 아무튼 너무 톤이 속도 끝에 빠졌는데 기쁘잖아요. 이거 사실 약간 성공서사거든요. 그거. 그쵸. 그래서 제가 갇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새벽 4시여서 다 안 됐어요. 뭐 전화를 이렇게 해봐도 뭐 24시 열쇠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정말 갑자기 갇혀버렸어요. 화장실에. 갇혔고 제가 부르기에도 되게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중간에 이제 막 공간도 있으니까 얘를 부르기가 이제 좀 너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주란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했는데 언니가 너희 가 뭐 그냥 너 가 뭐 이렇게 해서 가라고. 제가 가라고요? 언니 처음에는 날 가라고 그냥 괜찮다고. 맞아. 아니 갇혔는데 구해달라고도 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를. 제가 왜 가라 그랬을까요? 그냥 민망하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못 열 걸 아니까 내가 내일 하겠다. 근데 핸드폰도 안에 넣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밖에서 잠기면 모르겠는데 안에서 잠기니까 진짜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옆집 사람 막 소음, 벽간 소음 그런 게 걱정돼서 더 이상 뭐 두드리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인간 수업인가요? 맞아요. 내가 지금 뭘 보고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를 그때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머리핀 2개로 어떻게 따는 걸 옷핀 2개로 이렇게 펴갖고 하나는 잡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세히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리얼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소설에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옷핀이 어딨냐고 자꾸 묻길래 뭐 어딘가 있을 거야, 화장대 어딘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 다영 작가님이 그 옷핀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한 30-40분 걸렸죠. 네. 그렇게 열려주셨는데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이제 그냥 쓰지 않고 그 후에 이제 그 소설 안에서는 유리가 아니라 유리랑 같이 사는 그 언니는 이름은 없잖아요. 네. 언니가 갇힌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언니의 친구들이 그것을 열어주는데 언니가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작가잖아요. 지망생은 아니고 작가거든요. 정확히 쓰진 않았지만 작가고 그 문을 따준 것도 이제 작가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라는 화자가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언니한테 듣고 난 다음에 길을 가면서 늘 옷핀을 발견하려고 해요. 옷핀이 너무 많아. 의외로 길에 옷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핀으로 문을 열어줬다던 그 작가가 썼다는 소설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오핀으로 문을 따졌다는 거는 그냥 웃긴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이 유리한테는 그걸 상상해보게 하는 계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보는 계기. 그래서 그 오핀이 그냥 오핀이 아니고 그냥 웃기는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근데 그게 빠지고야 말았는데 엄청난 장면이었네요. 제가 좋아할 장면이었는데. 빠졌으니까 다음 소설을 다시 써. 네, 그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다시.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얼간지에 게재됐을 때 이주란 작가님이 그 부분을 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떠올리질 못했네요. 그게 빠졌다는 걸. 그쵸. 네, 그 오펜으로 화장실 문을 따준 사람의 소설은 부캐에서입니다. 부캐에서 읽으시면 되고요. 아, 네, 맞습니다. 보면 일상에서 조금 가져오고 상상과 이런 게 좀 섞여 있네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들도 자주 있죠. 그러면 정말 메모에 모았던 에피소드로 하면 이거에 배는 되겠어요. 메모가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저 갑자기 저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놀랐는데요.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진짜. 제가 문도 딸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 능력이 있죠? 그쵸. 네. 24시 출장 가능한. 근데 진짜 정말 제가 그때 하고 뿌듯했거든요. 사실 해냈다. 맞아. 네. 근데 너무나 성공이라서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먼저 읽어보면 작가의 말에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요즘도 그러신가요? 그쵸. 그 다음 문장이 아마 비슷한 다른 기분들이 들긴 하지만이라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말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다른 기분이 많이 들어요. 괴롭진 않아요. 그래도 대체제가 있네요. 다른 그쵸. 쪽으로. 아주 안 괴롭고 깨끗할 수는 없고요. 기분이 좋다거나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고 괴롭다는 정확한 기분 있죠. 네. 그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엄청 오래 괴로웠던 것 같아요. 괴롭고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이제는 괴롭다는 거는 뭔가 끝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괴로움 말고 그냥 뭔가 정확한 단어는 못 찾았는데 빨리빨리 끝날 수 있는 다른 부정적인 기분들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사실 중간중간 그런 태도의 말? 문장이 있어서 웃겼어요. 사실은 야 이렇게? 야? 야, 저 조심해야겠네요. 죄송하고요.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뭔가 이제 안 좋은 막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운명,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어떤 것, 뭐 예를 들면 언니가 흰머리가 잔뜩 나는 꿈을 꿨는데 해몽을 찾아보니 안 좋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바꿔볼 수 없으니까 그냥 안 알려주고 날씨 봤다고 말을 한다거나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눈 밑에 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지만 왼쪽에 있으면은 무슨 점? 행운? 행운점? 행운점이 진짜 맞아요? 글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행운점인데 나는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약간 행운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불행. 눈물점. 눈물점. 아, 이게 이렇게 반대가 돼요? 그렇다고 그냥 다들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런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뭔가 그 모든 태도가 뭔가 불길하고 내가 바꿔볼 수 없고 끝이 없는 뭔가 괴로움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회피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이걸 읽는 내내 그런 태도라서 뭔가 마음이 계속 가벼워지는 거예요. 덜어내기 어려운 일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덜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웠어요. 나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직면하시는 편이죠. 저 직면에서 이겨야지 하고 지는 스타일이에요. 다 지나요 결국. 자주 지는데 회피하는 이 모든 게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일상을 많이 쓴 것들이 나한테는 판타지 같다. 이런 사소한 일상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닌 평범한 일상들을 포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에게 판타지 같은 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정말 일상만 나오고 이들이 정말 뭐 힘들었던 일, 그리고 저는 터널로 상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터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일상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리에게도 그런 진짜 가장 더 많이 생각했던 일상 아닌 다른 게 있었을 것이고, 제가 이걸 읽었던 나한테도 힘든 일이 있는데 계속 그게 아닌 일상만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은 나의 터널, 각자의 터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가진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어있으니까. 그리고 터널이라고 정말 생각했던 게, 저는 이들이 터널 가보자고 가잖아요. 두 번째로 긴 터널. 근데 이제 그래서 가서 뭐 안에서 무슨 생각하나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 앞으로 갔다 다시 읽고 뒤에 가서 다시 읽고 지나왔어? 지나왔어? 근데 지나왔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게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약간 좀 별로이게 허무하게 엉망으로 만들면서 혼자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쾌감 있었죠, 그거 할 때. 그쵸. 제가 앞뒤로 갈 줄 알았죠, 좀. 아니요. 그래서 몰랐어요. 네, 그냥 넘긴다거나 네. 소설의 결말을 그냥 끝낸다거나 그런 걸 좋아해요. 뭔가 결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뭔가 거창하달까?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시네요. 저도 정말 좋았던 부분이라 기억하고 있었고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써왔나 봐요. 좀 빠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보통의 나날이 제가 발견한 어떤 부분들에서는 좀 신비롭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 쪽에 공상을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기 좀 적어와 봤어요. 이제 더 이상 복권을 사지 않겠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유리는 꾸준히, 오히려 유리가 이제 복권을 계속 사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제 내가 오늘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떠올려보고, 하지만 곧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느꼈던 행복을 산 셈이라고 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언니 친구가 이제 팝키트를 선물해 주잖아요. 저 이 에피소드 너무 좋은데 팝키트를 이제 막 하면서 흙을 쏟고 막 스티로폼을 하고 하면서 속으로 유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하지만 곧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이 일이 무척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걸 떠올리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이 좀 되게 뭔가 마법 같다고 느낀 것이 나의 상상이잖아요. 진짜 일어나 엄청 내 손 안에 들어온 갑자기 복권 당첨금도 아니고 파 더 싸게 사서 얻은 이익도 아니고, 그냥 미래의 어떤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 떠올렸을 때 좋을 기억을 좀 남겨두는 일, 아니면 내가 잠깐 동안 일주일 후에 토요일에 발표될 그 복권이 당첨되기 전까지 나에게 주는 어떤 행복으로 뭔가 상상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상상에 지불한 값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좋아서 적어놓은 말이 당장의 합리 판단에서 실패나 손해로 여겨져야 할 일들이 시간과 기억의 범주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이 기억이 언젠가 나에게 작용할 것을 기대하며 지불하는 행복의 값, 미래의 목. 마치 미래를 향해 던지는 고수레 같다. 근데 고수레, 진짜 고수레 같잖아요. 이렇게 옛다, 이만큼은 옛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5,000원 정도? 그리고 파를 심어서 먹는 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도 약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상하고 재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떼어주는 어떤 약간 되게 넉넉한 고수레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계속 유리가 미래의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작가님에게 미래에 대해 말하긴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조금 양보하는 행복의 값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죠? 행복의 값이라뇨. 행복의 고수레예요. 그 고수레라는 말을 네.
올해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 좀 옛날 사람 생각보다 너무 웃겼어요. 고수래? 되게 약간 마음 좋게 조금씩 떼어주는 느낌으로 남겨두더라고요. 파도 좀 심고 복권도 좀 사고. 이게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파 사 이렇게 하거나 파를 왜 보냈어? 사는 게 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파를 심는 게. 근데 행복의 값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 그런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엄청 슬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슬퍼요, 심지어? 네. 이렇게 난 좋아하는. 막 귀엽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파를 심었네? 이런 일이 있다니?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속으로는 저는 조금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5,000원짜리 복권을 사는 것도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될지도 모르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거의 사실 돼야만 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88년생으로 나오는데 그 세상에 거의 할머니가 두 분이었어서 그런 장면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할머니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 알려줄 거지? 이렇게 맞아요. 한 2번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엄청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고수레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고수레 이렇게 주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아래 이렇게 되게 조금 얼마나 주는 고수레. 고수레가 웬 말이죠, 진짜.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드라마나 영화도 열린 결말을 좋아하세요? 언니 소설을 이렇게 끝내시니까 뭐 드라마는 또 딱 닫혀주는 게 좋나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열었으면 네. 최대한 네, 열자 최대한 네. 정말 들어간 줄도 모르게 계속 열려있으면 그쵸. 약간 당황할 정도로 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슬픈 고수레였던 네.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사실 이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예전에 그 이주란 작가님하고 저는 친분이 있으니까 여러 이제 소설 밖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사실 있는데 이주란 작가님이 저한테 책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선물을 줬는데 로또 4등 당첨 그 복권 4등 당첨을 주셨어요. 여기 안에서는 언니가 3등 당첨된 그 돈으로 이제 집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언니가 복권 언니가 자주 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4등 당첨돼 5만 원을 저한테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재밌고 집에 와서는 진짜 슬프고 나중에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뭔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3등이었으면 안 줬죠. 네네. 저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아니고 뭔가 선물도 아니고 이게 정말 행운과 행복 어떤 여러 가지 기대, 미래 이런 걸 섞어서 한 어떤 결과물을 나한테 좀 떼어주는 거잖아요. 고수레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제가 엄청 1등 당첨을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 기대했던 그 모든 그 종이 한 장이 간 거죠. 사실 이게 집에 가니까 오히려 진짜 되게 엄청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책 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또 나 좀 책 잘 썼다. 막 이렇게 축하를 받는다고? 막 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되게 저도 사실 그걸 받고 집에서는 좀 슬펐거든요. 이런 걸 나에게 주다니 이렇게. 근데 당첨이 되지 않은 거 있죠. 그냥 금방 산 거.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건 좀 열려있잖아요. 한없이 열려있잖아요. 복권 열린 건 싫잖아요. 맞아. 그럼 복잡해질 수 있어. 네. 혹시 되면 다시 연락해서 이제. 맞아.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우리가 참 생각보다 많은
TMI를 좀 많이 하는데 질문이 또 올라서 제 질문도 할 시간이 없는데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예뻐요.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옷이 하나예요. 옷이 하나여가지고 늘 블랙 앤 화이트일 수밖에 없는 더 언니의 그 계절별로 맞아. 이렇게 하는 네. 예쁜 그 옷들이 있어요. 교복이어가지고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재한 씨와 언니 또는 재한 씨와 나의 러브라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행간에 숨기신 걸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없죠. 없어. 그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이제 넣어주고 싶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유리가 아니라 언니가 재한 씨와 약간의 티격태격, 티격태격을 하면서 막상 떠난다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었는데 아니다. 깔끔히. 네, 다음에. 다음에 언제요? 장거리 연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의외로 현실적으로 항상 소설을 그쵸. 제가 좀 현실적인 편이라서 그냥 친구로 잘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큰 행복과 동시에 큰 슬픔이 같이 올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친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네요. 일상 회복도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언니는 글을 써야 돼요. 글 빨리 써야 될 텐데.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 물건들이 있던 공간에 언니의 물건들이 들어와 합쳐졌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들. 이제 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의 풍경을 말한 것인데, 이제 둘의 삶이 많은 부분 뒤섞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같이 영화를 보는 일상, 산책하고 각자 갔다가, 멀어졌다가 합쳐지는 일상들, 같이 먹는 음식들 합쳐지는데, 둘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터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정 부분 다른데도 이렇게 뒤섞이는 것. 그리고 언니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요. 재한 씨, 슈퍼의 노부부, 옛집에 사는 할머니와 주인집 아주머니, 동료 영희 씨, 나를 야팔팔이라고 부르는 언니의 동생, 클레이 아트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과 두 아이, 병원에서 본 남자와 그 남자를 보고 웃은 사람들, 그리고 자꾸 멈춰서 손톱달을 보던 뒷모습의 남자 등등등.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기억에 굉장히 이게 단순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알 것 같고 모습도 떠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유리를 깊게 또 얕게 지나친 모두가 이제 그들의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씩 남기고 뒤섞이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고 서로 다른 터널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이는 방식에 대해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살아가고 저는 이 유리가 거의 30년간을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한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간병을 하면서 모든 것이 거의 다 단절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병원에서 누가 웃긴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거의 30년간 거의 너무 생각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을 이렇게 앞에 가면서 어떤 남자가 계속 멈춰서잖아요. 그런 것도 그 사람 그냥 멈춰섰을 뿐인데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근데 인물을 많이 등장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냥 나왔다 바로 사라지는 거죠. 별 의미 없이. 그런 게 왜 좋냐면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 장면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인공이다. 네, 잠시 한순간 내 앞에 잠깐 걸어가는 그 남자가 그 순간에는 주인공이고 그런 느낌으로 그 장면들을 써요. 그래서 제 소설이 막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막 서사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너무 선명해요. 주인공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중하다. 그 사람들이 모두, 인물들이 모두 소중하다. 그런 생각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주인공이 된 인물들이 나올 때 되게 뭔가 기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닌 일이잖아요. 병원에 어떤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가 예약하려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 이름이라서 어머니요? 그랬는데 신분증을 줬더니 자기 걸 꺼내고 그걸 보고 앞에서 웃은 사람, 나도 외웠는지 모르고 따라 웃은 그 기억을 기억했다는 게 너무 뭔가 좋더라고요. 그 순간을 좋게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한 작가님께서 30년간 힘들었던 유리를 책에선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 그 순간 기쁘면서도 사실 거대한 길었던 슬픔을 계속 알게끔 하고 그게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실 그게 정말 신기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처럼. 분명 주란 작가님은 그런 생각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추장 에피소드도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그 세 가지 고추장, 여러 집에서 고추장을 갖다 주는데 맛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안 익은 고추장, 단 고추장, 매운 고추장을 이제 섞어서 그 세 통에 다시 나눠주는데 그 맛이 딱 맞는 맛, 그러니까 끝내주는 맛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았다가 흩어졌을 때라서 그래서 더 맛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마치 작가님이 뭔가 소설 속에서 인물이나 이야기를 이렇게 섞고 나누고 하는 그런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서 소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이 소설을 직조하는 방식이랄지 앞으로 써보고 싶다고 마음먹은 소설의 방향도 좋으니 소설 쓰기에 대한 요새 생각을 어렵죠? 없다. 소설에 대한 생각이 없다. 너무 어렵고 소설을 쓰는 방식 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저 좀 물어보고 팁을 얻으려고 했는데 정말 없나요? 아니, 선생님은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힘들어요. 방식이 근데 없을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방식이라기보단 소설 쓰기에서 어디서 힘을 얻으시나요? 힘이요? 네. 힘? 그래도 써야겠다. 이게 아무래도 누군가 읽고 이렇게 좋았다고 말해줄 때인데 그게 뭐 잘 썼다 이런 게 아니라 뭔지 알죠? 뭐 위로를 받았다거나 그런 뭐 울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힘이 나죠. 정말 의외로 피드백에 대한 힘을 얻으시는군요. 네, 당연하죠. 주한 작가님이 SNS도 하지 않으시고 약간 외부 나들이를 잘 안 하셔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인스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네. 전혀 SNS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외로 소통에서 힘을 얻으시는군요. 그래서 그 반응을 확인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SNS를 안 하니까 저 어디서 확인하죠? 그치만 가끔 확인할 그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행복해하죠. 제가 듣는 족족 많이 전해드려야겠네요. 저도 SNS를 막 보진 않는데 누가 알려주고 그럼 저도 이주란 작가님의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저 좀 빨리 질문을 해볼게요. 네. 저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작가님 유머에 욕심이 있으시죠? 있으신 것 같고요. 정말 있으신 것 같은 게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튜브를 참고해 열심히 만들어둔 간장 소스를 뿌리자 언니가 환호성을 질렀고 그러자 나는 나도 모르게 흥이 겨워 깐따삐야 하고 외쳤다. 얼마간 정적이 흘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토마토 요리.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이 표현하죠. 눈 딱 감고
조용히 웃는 뭘까? 전 잔잔히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진짜 너무 미묘한데 그 개인 개그 취향 때문에 이상한 곳에서 터질 수 있는 유머들이 많이 있어요. 그 토마토 요리에 다시 집중했다. 뭐 이런 문장도 아니고 토마토 요리하고 단호하게 점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이런 이상함이 너무 웃겼는데요. 아마 이걸 읽으시는 분들도 다 다른 부분에서 터지셨을 것 같고 주란 작가님도 뭔가 다른 더 좋아하는 개그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소설 안에서 내 개그 코드랑 가장 딱 맞는 유머가 무엇인지랑 작가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유머도 한 가지씩 들려주세요. 제가 근데 이제 슬프다고 해야 될까? 슬픈 감정을 가지고 소설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웃기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진 않아요. 슬프려는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골라봤는데요. 네. 이제 그 계량기 18쪽의 초반인데 그 옛날 집에 가서 계량기 이렇게 대신 불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을 그 집 안에 있는 할머니와 이제 그 집주인 할머니인 거죠. 두 분의 대화인데 뭐 이렇게 그래서 못 적은 거야. 다 이렇게 귀찮을까봐 싫을까봐 이러니까 그랬어? 다시 적어. 쉬고 있을까봐 미안해서 한참을 기다렸네. 왜 그랬어? 응? 왜 그랬냐고. 아니 나는 의자 필요하지? 아니 여기 아저씨가 가주면 돼. 이 장면인데요. 저는 대부분 다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웃겨요. 자기만의 그 막 60년 막 이렇게 살아온 그 말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대부분 다 재밌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도 지금 보면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 대답해주질 않아요. 그랬어? 다시 적어. 이러면 다시 적으면 되는데 아니 쉬고 있을까봐 미안해서 기다렸어. 이렇게 자기 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따뜻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제가 개그맨들을 좋아해요. 알고 있죠. 개그맨들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근데 개그는 아니고요. 개그 프로가 잘 없으니까 이제 개그 프로는 아닌데 최근에는 권혁수랑 이용진이 노래 부른 게 있어요. 김경호 노래 부른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한 몇백 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권혁수랑 또 KCM이 같이 부른 게 있어요. 노래들. 네. 그런 거를 그 이제 수백 번 들려가면서. 거기에 꽂히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노래 진짜 잘하는데 재밌기도 하고요. 가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아요. 그 정도의 그 느낌이. 그 정도. 그러니까 딱 그 코드에 잠깐 맞으면 약간 헤어나지 근데 너무 잘하는 거죠 이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라이브 끝나고 가는 길에서 보여주세요. 지금 읽으신 분들 중에 이 부분 재밌다 올려주셨어요. 재환 씨와 언니가 지금 싸우는 건가 싶어 할 때 너무 웃겼어요. 주셨어요? 네네, 맞아요. 이게 계속 기대하잖아요. 이제 싸우는 건가? 네. 계속 기대하잖아요. 저도 그 언니가 그 재한 씨한테 충분히 가벼워 보이시는데 이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그 장면 좋아해요. 봐요, 지금 유머액 증거 욕심이 있으시고요. 슬픈 뿐만 아니라 외면하시지만 전 사실 앞에서 그 파 언니가 얘기할 때 파를 안 묶고 너무 미친다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갔다가 파키트를 선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와. 그랬죠? 그래서 네, 그러였고요.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밀가루를 반죽해 수제비를 해먹고 공원으로 갔다. 수많은 사람, 개, 자전거 속에 섞여 지금 이곳을 이루는 수많은 것 중 하나가 되는구나 생각하며 걸었다. 다가오는 것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비켜가면서. 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유리가 앞에서 했던 두 가지 다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흙을 이렇게 주우면서 이제 나도 이 어떤 모래 알갱이처럼 섞여서 뭔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작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언니 같음이 있고 영희 씨 같음이 있는데 나 같은 것을 찾지 못해서 내가 뭔가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과 좀 대조적으로 뭔가 세계에 뒤섞여서도 공원 안에서 이제 여러 그 존재들과 뒤섞여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뭔가 부드럽고 강한 유리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다가오는 것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비껴가는 일을 잘하고 계신지 뭔가 나 이거 진짜 잘했다 싶은 뿌듯한 순간이 있으면 자랑해주세요. 뿌듯한 순간은 당연히 없고요. 있을 리가 없고 그 화자가 그 흙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는 작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랬었다. 이 눈 밑에 전보다도 작다고 느껴서 세상에 없는 것 같았다. 같았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인데 지금은 지금도 근데 그렇긴 하죠. 좀 자기 취향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상태고 비켜가는 것은 다가오는 것들을 비켜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이렇게 다가올 때 피하는 느낌이 아니라 피하거나 참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 그대로 바라보는 게 비켜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덜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한다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다짐에 가까운 말들이 여기서도 있었던 거예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맞아요. 다짐 천지예요. 정말 다짐 천지예요. 그래서 나도 좀 배워야겠다 하는데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뭔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대할까 하면 두고 보자 이러고 넘어가고 되게 자연스럽게 엄청 능청스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작가님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고요. 유리가 매번 이제 비슷한 일상을 계속 반복하지만 매주 주에 이틀 쉬는 날 중에 하루는 옛집을 이제 가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예전에 할머니와 살았던 집을 매주 쉬는 날에 거길 가는 게 여기서는 되게 뭔가 일상처럼 나왔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돌아가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가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과거가 있는 그곳으로 계속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뭔가 기억이랄지 그 동네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유적으로 하지만 이제 거기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대단한 내용은 없지만 그날의 날씨와 교통 상황, 본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도 기억하고 여러 일화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난날로 향하는 기억의 과정에서 나에게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고 남겨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소설 안에서. 그게 참 재밌었던 게 앞서 제가 막 미래로 보는 고수레다 했던 것처럼 굉장히 미래로 한 덩어리씩 여분을 남겨두는 것과 비슷하게 과거로 가는 동안 과거를 좀 기억을 떠올려보고 내가 옛날 살았던 동네에 가보는 동안에도 그걸 그냥 과거로 기억 떠올리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떠올리는 과정, 그걸 다시 찾아가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오늘의 일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향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생기는 것들이 또 오늘의 일상, 오늘의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아서 뭔가 굉장히 과거로 향하고 미래를 조금 돌보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소설적으로 그렇게 다뤘다는 게 아니라 유리라는 인물이 그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정확하게 맞춘 시계를 다시 선반 위에 유리가 올려두고 언니가 이제야 제대로 가네 시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우리가 그냥 살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도 돌아봐주고 그 과정에서 뭔가 갈 때마다 또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지만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오늘은 다른 일이 있고 미래에도 조금씩 한 덩어리씩 좀 돌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돌보는 능동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강하다는 생각도 결국 이걸 다 읽고 나면 난 유리가 강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계속 피하고 계시지만 어느 날의 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작가님이 느끼는 그냥 시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단한 해석이. 그쵸?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대단한 해석이셨어요, 진짜. 다른 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느 날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쓸 때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너무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화자가 그렇게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30년 정도를 이렇게, 그 긴 세월이, 뭐, 한 살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긴 세월이, 그 시간이, 이 화자가 지금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엄청 많은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빼앗겼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뭐 늦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늦었다고나 할까? 뭔가 좀 찾게 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정말 다양한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내 시간, 그 시간이 공평한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어떤 시간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다른 배경이나 환경이나 사건 같은 것들로.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조금씩 다시 가봐가지고 약간의 직면 그렇게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요. 유리가 좀 최선을 다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가 보고 미래에 대해 뭐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근미래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잖아요.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고, 여기 아까 좋았다는 댓글을 봐서 작가님 소설 분위기 흠뻑 빠져 읽었다는 이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난다, 또 힘이 그러니까요. 난다. 되게 이렇게 단순하신데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아 그러네요. 벌써 그래서 질문 하나 들어온 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유리가 결국 커튼을 사잖아요. 유리 같은 커튼은 어떤 커튼일까요? 그리고 작가님의 방 커튼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요. 유리는 흰색이죠. 이렇게 이거 뭐라고 쉬폰 같은 건가요? 뭐 그런 흰색을 샀을 것 같고요. 깨끗한 거.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전 체크. 언니의 취향. 네, 저 무조건 체크입니다. 동생이 와서 왜 이런 거 해? 하고 커튼 떼어놓고 이제 다른 거 달아놓고 왔더니 언니가 와서 다시 그걸 달잖아요. 그게 바로 부디 다가오는 것들과 비켜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싸우지 없이. 않고 그냥 약간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있었다가 가면은 다시 달자 이러고 다시 사는 거죠. 아무 때도 없이 다시 달더라고요. 그쵸. 막 동생에 대한 험담도 없고 그쵸.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다시 달면 되는 것 같다고 달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찌끔은 나빠요. 아예 안 나쁜 건 아니야. 기분이 나쁘죠. 조금. 그래서 조금 나쁘지만 이렇게 비켜왔다가 다시 달다. 이거 메모해둬야겠네. 커튼 다시 달면 된다. 그쵸. 타격 없는.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른들은 다 재밌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사람 관찰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람 관찰이요? 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꽤나.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쓸 때 작가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연구를 한다거나 분석하고 자료를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이런 것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관찰하는 거를 외부 생활을 저 안 하잖아요. 관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저 정도 관찰하시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관찰해보세요. 왜냐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나 먹기나 하지 이렇게 관찰이 좀 어려워서 제가 소설을 쓸 때 하는 일이 그 관찰한 척 열심히 결국 내가 쓴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다 다른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특히나 개그 코드는 다 주란 작가님 같아요. 실수였네요.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시고 마지막에 이때다 하고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저도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소설에 계속 교차로가 나와서 요즘 교차로 나오나 궁금했어요.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 보시나요? 저는 교차로를 처음에 여기서 봤을 때 뭔지 잘 못 떠올렸다가 이렇게는 그거 이렇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도 있어요. 그렇겠죠. 저도 본 적이 있으니까 놓여있는 것만. 네, 어디부터 보시나요? 맨 앞부터 보죠. 오늘 성실하시다니까요. 그럼요. 맨 앞부터 보자. 맨 앞에 이렇게 막 칼럼이 아니라 짧은 에세이 같은 거 있어요. 약간 교훈을 주는. 그거부터 보자. 교훈 좋아하세요? 교훈 좋아하죠. 교훈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도 좋아합니다.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죠. 맞아요. 저도 읽는 거 좋아하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한번 전 낭독도 들어보고 싶었어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한번 읽고 싶은 부분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먼저 낭독을 따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어차피 같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꼭 챙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서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은 저의 그냥 감상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소설을 읽고 나서 이런 그 문장을 제가 썼어요. 단단하다기보다 든든하고 밝다기보다 맑고 따뜻하다기보다 보드라운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썼는데요. 뭔가 다 연약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나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왜 이게 이렇게 뭔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까? 이렇게 하루를 그냥 지속하는 힘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소설 같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고수레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고수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예요. 뭔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사람이 불 그림을 앞에 놓고 따뜻한 온기를 막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온기가 가짜인데도 나는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데? 그럼 그 가짜인 불 그림이 가짜일까? 해보면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 살아갈 때 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가짜, 진짜는 아닌 것들, 여기서 나오는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이라든지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나중에 떠올려봤을 때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떼어놓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당장 눈앞에 실제 실물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저는 진짜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에 첫 문장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괜찮다는 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위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위로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현실에선 거의 없다. 이 정도의 염세를 보여주시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위로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상황이랑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은 말을 들을 때랑 정말 똑같아야 돼요. 어렵네요. 그래야 완전히 위로가 돼요. 그럴 때랑 또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말을 할 때 완전 다른 말 있죠. 만약에 제가 엄청 슬픈 상태로 눈물을 참으면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아저씨가 기사님이 갑자기 막 딴소리를 해요. 그런 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똑같거나 완전 다르거나 막 그런 순간들이 위로가 좀 되는 것 같고 현실에서는 진짜 어렵다. 맞아, 위로를 하는 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위로받으면 오래 기억해 두죠. 맞아요. 거의 생명의 은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구해드렸을 때 어땠어요? 그 위로받으면 진짜 실천한 거 구해줬는데. 진짜죠. 정말. 새벽 4시였는데. 그쵸. 그때 재밌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이상한 합리적인 일보다 이상한 일이 오래 기억나는 것 보면 바로 이런 것처럼 그런 문장이 있어서 떠올랐거든요. 저도 우리 이상한 일 진짜 많았잖아요. 그쵸. 그때 같이 있던 친구도 재밌었는데, 그죠? 얼마나 놀랐는지 다른 반응. 그 친구는 막 알아보고 이런 형식을 취했고 이 친구는 행동으로 이렇게 왜 행동파라. 네.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안에서 둘이 참 다르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안 돼요. 다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근데 1분이 남아서, 네. 다른 질문은 이제 못 받을 것 같고요. 혹시 주란 작가님이 아까 응원받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아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막 하트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당분간 뭐 계획이나 앞으로 당분간의 미래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미래는 없고요. 네. 오늘 있는 게 뭐 별로 없네요. 제가 지금 미래엔 건물에 와 있는데 미래는 없고 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또 한 11월쯤 네. 책이 오빠 부지런하고 대단하시다니까요. 계획, 제가 세운 계획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고 제목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목은 여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요새 뭐 좋은 시대라. 해피엔드라는 제목인데 네, 세상에 해피엔드예요. 아무튼 그런데 계획을 원래 안 세우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오늘 북토크랑 가장 어울리는 말이네요. 저희 시간이 정말 딱 6시가 되어서 네. 오늘 알차게 이야기 들어보았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너무 편하게 했고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신기해요. 저 계속, 이런 거. 네, 계속 들어와서 안 나오고 계속 들어주셔서 인사를 빨리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